5G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이재민 디지스트 정보통신융합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5G란 무엇이고 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보시면 네. LTE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 시스템이 4세대 통신 시스템이고요. 네. 5G는 5세대 통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것은 그 관련된 글로벌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전부터 저희가 그런 5G 관련된 기술들의 표준을 정의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도 네.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최초 상용화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네. 이 5G 관련된 시장을 뭔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더 확고히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5G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특징에 따른 이제 연관 산업, 어떤 산업이 이제 유망한 핵심 산업이 될지, 어떤 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5G 관련된 특징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입니다. 네. 1세대에서부터 4세대까지 우리가 이제 통신 시스템이 진화되면서는 네. 주로 내가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지, 네. 즉 전송 속도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런데 5G로 가면서는 이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연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기기들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을지, 네. 그런 면들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일단은 초고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4G, 그러니까 지금 4세대 통신 대비 5G로 가게 되면은 네.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GB짜리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5G 가서는 3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고속 그 특징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요구했던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이라든지 네.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초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더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실사된 화면과 네. 가상의 화면을 결합시킨 그런 화면이라고 이해를 네.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관련해서 뭐 그 예전에 한창 그 이슈가 됐던 포켓몬고 네. 그런 게임들 많이 사용하셨을 건데요. 네. 이 가상현실을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을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에 찍힌 그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런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5G로 가면서 더 원활하게 수행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또 초저지연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예. 두 번째 특징이 좀 초저지연인데요. 이걸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4G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100분의 1초였다면 네. 이제 5G로 가게 되면은 그거의 10분의 1 수준인 1ms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뭔가 돌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네. 그 센서들이 이 돌발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그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시스템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네. 제동 시스템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 4G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는 약 한 30m 가서 제동이 네. 걸릴 수 있었다면 5G는 한 3m, 네. 30cm 네. 가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들, 또 원격으로 수술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이 더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초연결 말씀하셨어요. 아, 예. 초연결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통신이 주로 이뤘습니다. 네. 근데 5G로 가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통신보다는 물건과 물건, 물체와 물체, 기기와 기기 간의 통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율주행 그런 예시를 보시면은 차량 내부에는 그런 자동 제어 시스템과 또 차량 내외부에 있는 센서들 그리고 또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네.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4세대 통신 시스템에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10만 개의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었다면 네. 앞으로 5G로 가면은 100만 개의 기기들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네, 홈은 네,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센서들과 단말들이 다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사업들도 유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산업을 연관 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우리 삶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부 다 상상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모든 것들이 더 디지털화 될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또 이런 가구들, 네. 사람들, 우리의 네. 행동들이 모두 다 센서들이나 뭐 웨어러블 기기들에 의해서 네. 다 디지털된 데이터 형태로 발생할 겁니다. 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실성에서 발생을 할 거고요. 네. 이 데이터들한테 뭔가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유망하게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인공지능의 성능은 결국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유망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역은 이제 기계 부품, 특히 자동차 부품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하청 위주의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부가가치도 좀 낮고요. 네. 부가가치 창출도 낮은데 그럼 이 5G 상용화 시대가 오면은 이 지역도 뭔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대구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형 자율주행차 시층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네. 통신들이 좀 갖춰져 나가고 네.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성 알파시티라고 해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술을 또 검증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어 있고 네. 또 최근에는 그 5G 기반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센터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에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시는 사실은 벌써 이제 5G가 발전함에 따라서 유망하게 될 산업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시티 관련된 산업들을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고요. 네. 이걸 잘 활용해서 관련된 기술들이라든지 뭐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네.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이제 디지스트 교수님이신데요. 네. 그 연구개발 분야에서 더 이제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연구 개발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구시가 이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로봇 사업 등에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뭐 기업체와 아니면 학계가 서로 연동을 해서 네. 좀 발전시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네. 한 예로 저희 디지스트에서도 네. 대구시에 있는 경창산업이라고 자동차 네, 부품 네.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 공장에서 실제 이제 스마트한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같이 MOU를 맺고 수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부품들이 생성이 됐을 때 그 오류가
기존에는 그냥 사람이 판단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오류를 검출해내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실시간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 생산 벨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어 시스템을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이와 같이 뭔가 저희가 앞으로 이런 5G 개발과 이제 더불어서 이런 생산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는 연구를 또 계속해 나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G 서비스가 모바일 같은 경우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수신기 장치가 이제 미비하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실제로 맞는 얘기고요. 네. 일단은 5G 시스템을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려면 네.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5G가 되는 단말기, 핸드폰이 있어야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5G 기지국이 지금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 자료를 보면은 네. 이번 달 3일 기준으로 전국에 8만 개의 그 5G 기지국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64%가 서울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 네. 나머지 중에 21%가 대구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대구시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네. 굉장히 적은 수가 설치돼 있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위에서 말씀드린 8만 대는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의 네. 그 기지국들을 다 합친 수치입니다. 네. 근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4세대 통신 시스템에서의 기지국 수를 보면은 한 통신사가 전국적으로 15만 개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지금 설치된 기지국 수가 적다는 거를 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말 일부 지역,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5G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여러분이 5G 단말기를 사셔도 핸드폰 네. 사셔도 이제 거의 서비스를 못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확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에는 네.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2, 3년 뒤에는 대구시에서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이 시대에는 어떤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가 난다.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 KT 어디죠? 그 아현지사 네. 통신구에서 네. 화재가 나서 네.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5G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들 그리고 뭐 난방 조절이라든지 가스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네. 모두 다 이 5G 통신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네. 유기적으로 제어되고 작동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 통신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네. 또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또 보안이 또 미비해지거나 하면은 네. 이게 거의 그 자연재해에 가까운 피해도 또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네. 이미 외국에서는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서 침투를 해서 주행 중인 차량의 방향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하는 게 모두 가능하다는 걸 이미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큰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법적인 면, 뭐 윤리적인 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네. 아마 지금 현재도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한 사실은 이러한 보안 문제는 단순히 그 5G 5세대 통신 시스템에서만 문제는 아니고 네. 이전의 통신 시스템에서 사실 문제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안 문제가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뭔가 가족과 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도청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소홀했던 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앞으로 5G가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피해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참 문제점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이 5G 산업이 더 발전을 뭐 해야만 되겠죠. 그렇다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곳은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서 이쪽 분야의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는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특정한 어떤 규제를 지금 완화해야겠다라고는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기술들에 따라서 그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보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5G 관련된 기술 개발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네.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네. 법제를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전문가가 하나의 이제 조직이 돼서 이거를 좀 쉽게 정비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후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 특정 기술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을 배출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완화하고 또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네. 앞으로 갖춰 나가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은 규제와 상관관계가 있다. 네. 네, 그 부분을 결국에 이제 정부에서 네.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5G를 소재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인류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낙관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생명정보나 기술정보의 무한한 발전을 염두에 둘 때 그동안 인류가 최고의 가치로 삼아온 자유와 평등이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오늘 이 불안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